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시동을 딱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얘네한테 오일이 100%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밸브 바디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미션 오일에 대해서 말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미션 오일을 많이 갈아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뭐 어디서는 이렇게 하더라 어쩌다 저쩌다 보면은 이제 미션 오일을 교체할 때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순환식이냐, 그 다음에 드레인식이냐, 자연적으로 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교환. 미션 오일은 교환할 필요가 없다, 무교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0만 킬로미터 뭐 또는 뭐 15만 킬로미터에 교환해도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온도. 미션 오일을 교체할 때 온도가 맞아야 된다 어쩌다 이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션 필터, 팬 필터를 교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정 오일을 꼭 써야만 하냐, 뭐 요런 거. 크게 요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여러분? 요거 외에 또 미션 오일을 갈 때 또 따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미션 오일은요,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의 특성. 이 미션 오일은 엔진 오일도 사실 뭐 오일의 윤활, 엔진의 윤활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밀 유지, 방청, 부식 방지, 뭐 여러 가지 엔진 안에서 엔진 오일이 해야 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 규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에 관련된 것들도 있어야 되고, 엔진 오일이 딱 윤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션 오일도 크게, 물론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주제로만 본다 그러면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토크 컨버터에서 유체 전달, 요 특징이 있어야 돼요. 뭐 여기 보시면 토크 컨버터가 있잖아요. 여기 토크 컨버터 이게 이제 엔진, 이게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커서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토크 컨버터에서 유체 오일의 전달로 인해서 프로펠러가 돌아서 반대편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유체 전달을 하고, 가운데 락업 클러치가 있고 하는데, 유체를 전달시켜서 동력을 전달하는 유체 점성에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에 들어있는 클러치, 다판 클러치든 뭐 유성기어 세트든 이런 기어들의 윤활, 기어의 윤활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밸브 바디 유압 전달, 유압 형성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밸브 바디의 유압 형성. 밸브 바디 뭐냐면 요거, 우리 미션을 뜯으면 밑에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판이 있어요. 여기 미션을 뜯으면 여기 있죠. 바로 밑에 요 기어들의 밑에 있거나 뭐 옆에 있거나 어디에 있는데, 그 밸브 바디를 뜯으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밸브 메카트로닉스라고도 얘기하고 뭐하고도 하는데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전기 신호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 요 안에 조그만 피스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중립기어, 파킹, 후진,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의 기어 변속을, 우리 수동차를 몰면 클러치를 밟고 손으로 기어를 1단 넣죠. 또 가속이 되면 클러치를 밟고 손으로 2단을 넣죠. 요 안에 피스톤들이 전기 신호를 받아서 오일의 압력으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기어 변속을 얘네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밸브 바디라고도 하고 밸브 메카트로닉스라고도 하는데, 밸브 바디 안에 있는 이 조그만 피스톤들이 움직이는 이 작동을 밸브 바디의 유압 형성, 이 피스톤 안에 이 피스톤들이 움직이는 유압에 관련된 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 오일은 크게 토크 컨버터에서 유체를 전달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각 기어들의 윤활을 할 수 있는 윤활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밸브 바디의 유압에 관련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미션 오일이 생각보다 기술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오일이에요. 만들기도 어렵고. 요 세 가지를 크게 내포하고 있으면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오일을 갈 때 사람들이 순환식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순환식이 좋다. 뭐 오일 가는데 뭐 15리터가 들어간다. 뭐 말통으로 해갖고 뭐 오일을 계속 교체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제가 깜빡 잊고 전륜 미션을 안 붙여놨는데, 전륜 미션에 보면 미션이 이렇게 전륜 미션들이 이렇게 생기면 요 어딘가에 오일 쿨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오일 쿨러 쪽으로 오일이 나와서 오일 쿨러를 지나서 다시 오일이 들어간단 말이야. 아우트 라인이 있고 인 라인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어댑터를 걸어 가지고 오일을 이쪽으로 밀어서 순환을 해서 이쪽으로 빼는 방식으로 오일을 교체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미션 오일을 순환식으로 교체하는 걸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순환식으로 교체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순환식으로 교체하는 게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내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순환식으로 오일 교체하는 게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권리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부터 차를 오래 탔었고 리뷰를 많이 하고, 내가 이 게러지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많게는 300대에서 추천기엔 400대, 지금도 뭐 한 달에 뭐 못해도 150대에서 200대 정도 오일을 갈잖아요. 그렇게 제가 2년 가까이를 했으니,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시동을 걸면요, 그러면 엔진이 돌면서 중립에 있든 파킹에 있든 일단 토크 컨버터는 같이 돕니다. 여기가 분리되지는 않아요. 요 안에서 동력이 전달되는 방향이 끊어지는 거지, 중립 기어가 들어가는 거지, 시동을 걸면 토크 컨버터가 돌고요. 이 토크 컨버터가 돌게 되면, 여기에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 미션 오일에 펌프가 같이 돕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제 전자식 펌프도 뒤쪽에 추가가, 여기 보면 요거 전자식 펌프도 뒤에 추가가 되고, 플러그인 하부 같은 경우는 옆에 또 따로 전자식 그 액추에이터가 따로 달리는데, 전자식으로 압력을 만들어주는 것도 미션 안에 들어가 있고, 모터가 전자식으로 오일의 압력을 생성해주는, 그리고 이쪽에 보면 플라이휠에 토크 컨버터가 붙어있는 그쪽에 체인으로 걸던, 여기 보면 여기 체인으로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걸어서 시동을 걸면 미션 안에서 오일이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시동을 거는 순간. 어떤 사람이 뭐 뒤에다 놓으면은 미션 오일이 순환하지 않는다, 뭐 뒤에다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된다, 뭐 1, 2, 3, 4단을 넣어줘야지만 미션 오일이 돈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건 다 잘못된 정보고, 시동을 걸면 엔진의 오일도 엔진 안에서 회전을 하지만 미션 오일도 이 안에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조사가 미션을 만들 때 미션이 이제 한 방향으로 돌 거 아닙니까? 후진을 할 때는 마지막에 있는 후진 기어가 걸리는 거지, 얘가 전체가 엔진이 거꾸로 도는 건 아니잖아요. 자, 시동을 걸면 정방향으로 토크 컨버터가 돌고 안에 있는 기어들이 다 정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여기 체인에 걸려 있는 미션의 오일 펌프가 돌면 미션 안에서 오일의 순환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순환 방향. 미션을 밑을 뜯어보면 여기서 미션 오일이 순환돼서 나와서 요 밑으로 뿜으면 요로 들어가서 요 안에 필터를 거쳐서 오일이 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오일이 나와서 도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자석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ZF 정품 팬필터의 아랫부분 미션 팬이거든요. ZF 정품이고, 여기로 오일이 들어가서 이쪽에 안에 스폰지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미션 오일에 여과를 해서 여기로 나와요. 여기로 나와서 여기 보면 자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자석 보여요? 자석 두 개? 이 자석에서 쇳가루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션 팬을 만들고
미션을 제작한 회사에서 엔진이 돌고 토크 컨버터가 돌고 미션이 돌기 시작하면 오일에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엔진 오일도 그렇고 무작위로 오일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무작위로 돌아다니게 되면 골고루 오일이 안 갈 수도 있고 어딘가가 윤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만들 때 다 계산을 하죠. 이 미션 하우징에 생긴 형상이나 오일에 흐르는 관, 통로, 유로 같은 걸 다 계산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오일이 가야지만 다 오일이 촉촉하게 전체를 적셔주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토크 컨버터의 유체 전달이라든가 밸브 바디에서 밸브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유압 형성에 관련된 이런 것들의 오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일이 도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향은 토크 컨버터가 돌고 안에 기어들이 돌았을 때 생기는 원심력과 관련된 흐름이 있죠. 그리고 오일 펌프가 돌아서 만들어내는 오일의 압력을 타고 가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션 안에서든 엔진 안에서든 오일이 도는 방향과 압력과 이런 것들을 다 제조사가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순환식으로 미션 오일을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렇게 보면 어댑터를 걸어서 오일을 한쪽으로 밀어서 돌려갖고 오일을 빼는데 얘네가 외부에서 기계를 통해서 압력을 걸어서 오일을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열교환기가 있던 뭔가 어댑터를 걸 수 있는 곳에다 걸어서 바깥에서 오일을 이쪽으로 밀어 넣어요. 그래서 순환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뺀대. 이게 순환식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오일이 여기에는 미션이 이제 이렇게 미션 기어들이나 토크 컨버터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텐데 얘네가 실제로 작동했을 때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순환식으로 밀어넣으면 그 방향으로 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아까 내가 보여줬죠. 여기에 보면 자석이 있어요. 자석에서 미션 오일이 미션 안에서 돌았을 때 쇳가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어들이 막 맞물려서 도니까 쇳가루가 나와요. 그러면 이 쇳가루를 미션 오일이 필터를 거쳐서 나오면서 자석에서 이렇게 다 걸러내고 다시 깨끗해진 오일이 빨려갖고 위로 올라가고 전체로 탁 뿌려지는데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미션 오일 순환식으로 교체 후 미션 퍼짐 이런 거 검색해서 한번 봐보세요. 순환식으로 교체하고 나서 미션이 퍼졌다는 글들이 많아요. 왜? 미션이 퍼지는 게 뭐가 퍼지는 거냐?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될 쇳가루, 필터에 걸려있는 쇳가루가 풀려나가서 밸브 바디에 들어갔을 때 미션이 아작나는 거예요. 이 밸브 바디는요, 엄청 작은 피스톤인데 이 유압이 압력이 엄청 민감합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이 오염이 되거나 이물질이 있거나 또는 점도가 다른 걸 넣게 되면 변속에 이질감이 생겨요. 쿵 하고 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수동차를 볼 때 클러치 조작을 잘 못할 때 변속 충격이 생기듯이 미션 오일의 온도가 이상하거나 어떤 걸로 오염이 돼 있거나 이물질이 있거나 필터링이 제대로 안 돼서 이물질이 돌아다닐 때 또는 쇳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만 피스톤이 움직일 때 정말 민감하게 그 규정 압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깨졌을 때 변속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변속이 안 되거나 변속의 딜레이가 너무 심하거나 그게 이 밸브 바디들에 들어있는 조그만 피스톤이 제대로 규정 압력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자, 미션이 퍼졌다는 게 이 기어가 다 뭐 빠그러졌습니까? 토크 컨버터의 바람개비가 부러졌대요? 아니에요. 밸브 바디가 작동을 못하니까 미션의 동작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변속이 잘 안 되거나 1단에서 2단으로 너무 늦게 넘어가거나 막 이상한 증상이 생기는 게 밸브 바디가 기어 변속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자, 순환식으로 교체하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겼대. 자, 그러면 내가 의심하는 거랑 어느 정도 방향성이 같잖아요. 노 사장이 그러대? 오일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순환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다시 일로 뺐어. 근데 노 사장은 미션이 돌기 시작하면 기계들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그 원심력 같은 우리가 이렇게 물에다가 손을 넣고 저으면은 안에 물이 도는 방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기에 체인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미션 펌프가 오일을 빨아당겨 갖고 쫙 뿜을 때 그 방향이 있다. 오일에 흐르는 유로가 있어요. 오일 관들이. 글로 오일이 뿌려질 텐데 이 방식으로는 내 생각에는 요 원리대로 오일이 가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순환식을 고집하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그러면 증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노사장. 네가 생각하는 거는 이론일 뿐이다. 이렇게 순환식을 하면 미션이 동작이 들어가서 엔진을 시동을 걸어서 미션 토크 컨버터가 돌 때 생기는 정확한 그 방향으로 똑같이 오일이 흐른다. 그러면 저의 걱정이 너무 지나쳤던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쇳가루가 돌면 안 돼요. 근데 순환식을 하고 나서 쇳가루가 돌려서 미션이 퍼지는 사례들이 많았어.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꽤 많아요, 글들이. 그걸로 보아서는 나는 나의 의심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환식이 잘못됐다를 내가 순환식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 내가 겪어본 경험과 내가 오일을 수백 대 수천 대를 가면서 느낀 경험으로는 순환식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드레인 방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빼고 자연적으로 넣고 정량의 레벨링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드레인식은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자, 미션 안에 오일이 이렇게 차잖아요. 여기 끝까지 오일이 꽉 차진 않아요. 밑에 이렇게 차고 돌면서 이제 빨아당기면서 하는데, 토크 컨버터에도 밑에 쪽에는 오일이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는 이렇게. 그러면 이 팬을 뜯거나 드레인 코크를 열면 ZF 8단 미션을 기준으로 얘네가 미션을 공장에서 조립할 때, 이건 뭐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한 15% 있을 건데, 새 미션을 기계에서 새 거를 조립해서 그리고 미션 오일을 넣으면 약 8.5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 드레인식으로 미션을 오일을 갈잖아요. 밑에 팬을 뜯어내고 이렇게 지금 유빈이가 뜯는 것처럼 처음에 드레인 방식으로 오일을 빼고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는 미션 팬을 뜯어서 미션 팬에 필터가 있으니까, 자석도 있으니까 미션 팬을 교환한다고 하면,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 빠지는 오일량이 약 한 5.5리터 정도 빠져요. 그리고 미션 팬을 새 거를 붙이고 다시 오일을 레벨링을 해서 넣으면 5.5리터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8.5리터라며 노사장. 근데 5.5리터만 가면 나는 그러면 미션 오일 교환을 한 60% 70%밖에 못하는 거네. 나머지는 못 가는 거 아니요? 근데 여기에도 또 편차가 생겨요. 뭐냐? 미션을 조립할 때 8.5리터가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는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 아무리 길고 난다 밸브 바디를 뭐 이탈을 시키네 뭐하네 하루 종일 드레인을 하네 어쩌네 해도 7.5리터 이상은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자연 드레인으로 오일을 바꿀 때 5.5리터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8.5리터는 새 거를 조립할 때 들어가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데 이제 오일이 젖어 있을 거 아닙니까? 벽에 묻고 이런 것들은 못 빼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5리터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갈 때 5리터, 5.5리터가 가려면 약 75% 정도가 오일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사장 순환식을 안 하게 되면 7.5리터, 8.5리터는 새 거를 조립할 때 들어가는 오일 양이고, 전체 오일을 빼려면 7.5리터를 빼야 되는데 지금 7.5리터를 못 빼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뺄 거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또 저는 뭔가 궁금하면 못 참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리뷰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어디에도 이거를 이렇게 어떤 카신타 사장이 이렇게 해서 이게 맞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영상을 못 봤어.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요. 왜? 잘못 말했다가는 문매를 맞을 수 있는 거야. 왜?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기도 이 ZF의 미션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ZF 회사에서 미션을 만들 때 어떤 오일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교체해라 라는 지침을 본 적이 없거든. 나도 없지. 근데 나는 오늘 조금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왜? 내가 이제 또 오일의 진심이고 나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 근데 아는 한 다리를 건너서 ZF에다 물어본 거지. 오일을 어떻게 하고 막 물어봤는데 걔네들은 미션에 대한 자부심은 끝장나는데 오일? 오일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쏙 자신있게 얘기를 안 해요. 물론 핵심 담당자랑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대답을 해준 사람이 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말, 미션 오일을 ZF 순정만 쓴다는 보장도 없고
미션 오일도 여러 회사에서 오일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각국의 문맹인이 오일을 교체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미션을 어느 정도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지. 어느 정도의 허용 범위를 다 견딜 수 있게 미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옛날에 엔진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국의 뭐 텍사스 말고 뭐 어디에 가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비를 한대요. 문맹인이 오일을 헷갈려서 잘못 넣어도 문제가 터지지 않게끔 기본적인 내구성은 베이스로 깔고 엔진을 만든다라는 말을 내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정비를 배울 때. 왜냐면 너무 민감하고 약하게 만들면 오일 한번 잘못 넣으면 그러면 엔진 망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미션도 ZF사에서는 미션의 하드웨어적인 기술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사건건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데, 오일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정량이 몇 리터고 뭐 어떻게 교체하면 되는 거 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오일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알려주질 않는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정비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 7.5리터를 다 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걸 그러면 다 빼서 해야 되는 게 맞냐를 물어본 거지. 나는 궁금하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대답이 왔냐, 이 밸브 바디, 문제의 밸브 바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미션 오일을 그러면 5만 킬로에 교체하는 거냐, 7만 킬로에 교체하는 거냐, 10만 킬로에 교체하는 거냐, 15만 킬로에 교체하는 거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과 너무나 똑같아서 나는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순정차를 사서 내가 15만 킬로까지 미션 오일을 안 갈고 차를 탔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노보스 게러지를 하면서 오일을 판매하면서 2년 전부터 오일 교환 주기를 빨리빨리 하자고 막 그렇게 선동하고 사람들한테 설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오일을 좀 빨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도 옛날에 미션 오일 안 갈고 탔거든요. 아무도 가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15만 킬로까지 미션 오일을 안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션 오일이 이 안에서 열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기어들이 막 오일을 문대고, 토크 컨버터에서도 막 오일을 막 계속 벽에다 때리고, 밸브 바디에서도 오일을 계속 쓰니까 미션 오일이 물러지겠죠. 오일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일이 많이 물러졌어. 물처럼 변했어. 그리고 오일이 오염이 됐어. 이 밸브 바디가 왔다 갔다 하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변속되는 거, 파킹에 들어갔다, 중립에 들어갔다, 후진에 들어갔다, 모든 것들을 얘네들이 오일 압력으로,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그 압력으로 변속이 이루어지는데, 얘네들이 물러지고 오래되고 오염된 오일에 길이 난 거야. 근데 이 오일을 만약에 뺐어? 그리고 밸브 바디를 이탈시켜. 밸브 바디를 이탈시키면 여기 있는 오일이 쫙 다 빠져요. 여기서 이제 이 밸브 바디를, 얘를 볼트를 풀어갖고 얘를 유린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오일도 쭉 빠져요. 한 700ml 정도 나와. 1리터 좀 안 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토크 컨버터에 있는 밑에 있는 오일까지 뺀다고 열어놓고 막 한 3시간, 4시간을 그냥 냅둬.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드레인을, 여기서 드레인 코크를 열고 이렇게 유빈이 간 것처럼 미션 패드를 뜯으면 원래 한 5.5리터 정도의 오일이 빠지는데, 밸브 바디를 유린시키고 시간을 막 2-3시간 동안 계속 두면은 거의 6.5리터, 7리터까지 오일이 빠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내가 아까 그랬죠. 밸브 바디는 되게 민감하다고. 밸브 바디는 안에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압력 신호가 들어가거나, 전기 신호에 의해서 여기 전기 콘센트가 다 꽂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전기 콘센트가 꽂히잖아. 우리가 기어 변속을 하면 얘네들이 하나씩 움직이면서 기어 변속이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밸브 바디를 유린을 시키고 저기를 막 파트 클리너를 막 뿌려. 엄청 막 뿌리는 거야. 파트 클리너는 오일 같은 걸 갖고 증발해버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럼 얘가 건조해지겠죠. 얘를 유린시키고 얘 안에 오일을 다 잡아 빼고 막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고 오일을 다 빼. 자, 그리고 이제 조립을 했어. 조립을 하고 오일을 넣죠. 오일을 이 드레인 콕으로 넣든 옆으로 넣든 오일을 넣어요. 넣었을 때 밸브 바디 안으로 오일이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밸브 바디 안으로 오일이 들어가려면 언제 들어가? 엔진이 시동을 걸어서 토크 컨버터가 돌고 오일 펌프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일이 샥 하고 다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오일을 깨끗하게 갈고 싶다고
유린시키고 뭐하고 잡아 빼고 뭐하고 억지로 빼고 해갖고 얘네들을 다 건조하게 만들어 놨어. 새 거일 때 조립을 하고 오일을 넣는 거랑은 다르죠. 새 거일 때는 오일을 넣는 방식도 다르죠. 우리가 교환하는 방식으로 오일을 넣지 않으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시동을 딱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얘네한테 오일이 100%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밸브 바디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밸브 바디가 안에가 기스가 나거나 밸브 바디에 오일이 좀 빠진 상태에서 공기가 차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변속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이 얘기를 미션 오일에 제조하는데 독일 쪽에 오스트리아에 관련된 사람한테 물어본 건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밸브 바디에 있는 기존의 오일을 다 잡아 빼지 마라. 왜냐면 밸브 바디는 거기에 맞게끔 오일이 길이 나 있으니까 처음에 시동이 걸릴 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다. 그리고 미션 오일은 기존의 잔여 오일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게 자기가 봤을 때는 좋다. 미션 오일은 하는 역할이 토크 컨버터의 유체 전달 성분이 있어야 되고 기어의 윤활 성분. 기어의 윤활 같은 경우는 100% 교체가 돼도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토크 컨버터의 유체 전달과 발브 바디의 유압 형성에는 기존의 오일에 길이 나 있기 때문에 100% 저 오일을 싹 다 잡아 빼고 새 오일 뻑뻑한 걸 넣는 걸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션 오일을 교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행거리가 한 5, 6, 7만 정도 되는 차들은 이렇게 오일을 빼고 미션 팬을 뜯어서 미션 팬 필터를 교체하고 다시 오일을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아요. 물론 100% 교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새 거에 오일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뭔가 좀 찝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걸 찝찝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오일이 심하게 오염된 게 아니기 때문에 5, 6만 정도 타고 교체를 하는 거면 이렇게 70%, 75%만 교체가 돼도 새 오일이 들어갔고 노보스 또 갤브나 아로티나 노보스 오일들은 사기우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가서 내는 효과가 충분히 나는 능력 발휘를 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10만 킬로를 넘게 탔고 15만 킬로 정도를 타서 미션 오일이 이제 심하게 오염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밸브 콕을 열어서 오일을 뺍니다. 그리고 빠진 만큼 다시 오일을 그대로 넣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요. 시동을 걸고 PRND 1, 2, 3, 4단을 왔다 주행을 밖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동을 거는 순간 안에서 오일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 뭐 오일을 넣고 30분을 주행해야 된다, 1시간을 주행해야 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 오일과 똑같이 미션 오일도 안에서 유압이 형성되고 오일이 돌아요. 30분까지 주행할 필요가 없어요. 2, 3분이면 끝납니다. PRND 변속만 해줘도 얘네들 다 움직여요. 다 움직이고 나서 다 안 움직여도 되죠. 얘 안에 있는 오일을 다 뺄 필요. 이 밸브 바디 요만한데 요만한 거에 오일을 그거 빼봐서 무슨 소용입니까? 어차피 오일 교환하고 나면 주행하면서 자동으로 다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PRND 한번 해주고 나서 한 1, 2분 정도 워밍업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일을 빼고 미션팬을 뜯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오일이 한번 들어갔잖아요. 근데 새 오일이 절반 조금 안 되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미션팬을 안 뜯고 자연적으로 이 밑에 드레인 볼트를 빼갖고 오일을 빼면 그렇게 3, 4리터를 넣고 시동을 걸어서 한 다음에 얘를 다 뜯어내. 그리고 나서 다시 조립하고 나서 5리터, 5.5리터를 넣게 되면 내가 보는 기준에서는 85%에서 90% 정도 오일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굳이 남아있는 오일을 다 잡아 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미션에 다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원래 쓰고 있던 오일이 묻어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갈아야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교환 10만 킬로, 15만 킬로 얘기하는데 미션 오일 교환 주기는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해보니까 5만 정도에 한번 갈아주고 신유 처음에 들어가 있는 오일이 되게 무른 삼기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일이에요. 얘네들이 오염은 덜 된다 하더라도 오일이 되게 무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도가 금방 무너져요. 윤활 성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5만 킬로 정도에 한번 갈고 우리 거 같은 사기후에 고성능의 오일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교환 주기는 한 12만
13만까지 가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7만에 갈아도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4만에 갈아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10만.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왜? 증명된 바가 없어요. 왜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미션 오일을 몇 킬로에 갈아요 라고 단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의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션 오일은 본인이 그냥 갈고 싶을 때 가세요. 단지 노사장은 빨리 가는 걸 좋아하는 거. 네가 오일 장사하니까 빨리 가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내가 돈 버는 건 맞긴 한데 이것 때문에 오일을 빨리 가라. 저한테 그럼 오지 마세요. 저한테 안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말에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안 와도 돼요. 우리 오일 사지 말고 순정 오일이나 다른 오일 사서 그럼 다른 데 가서 가세요. 나는 빨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미션의 오일 온도.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좀 자동차에 대해서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2명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 어떤 사람은 그래. 40도에서 갈아야 된다. 뭐 50도에서 갈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미션 오일 온도가 40도가 되고 50도가 돼야 오일의 레벨링이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이 온도가 되면 오일의 밀도가 변해서 오일의 양이 달라진대요. 50도가 되면 미션 오일의 밀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아냐? 그거 모른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배웠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배웠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대.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이지만 저는 오일의 진심이잖아요. 엔진 오일이 됐던 미션 오일이 됐던 오일의 밀도가 변하려면요. 오일이 끓어야 돼요. 오일이 몇 도부터 끓어요? 105도, 110도부터 끓죠. 우리 사람들 잘못하면 장 지진다 그러잖아요. 그 장 지진다는 게 기름장이나 오일을 말하는 거죠. 왜? 물은 100도씨에서 끄는데 오일은 105도, 110도에서 끓잖아요. 그러니까 더 뜨거운 거야. 장 지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더 뜨거우니까 화상에 대한 그게 더 세기 때문에 장을 지진다고 옛 속담에 있었던 건데 오일은 부피 팽창, 밀도의 양의 변화를 주려면 최소한 90도 이상 100도가 넘어야 오일의 양이 변합니다. 자, 그러면 미션 오일을 교환할 때 40도, 50도가 됐을 때 해야 된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 온도에서는 부피 팽창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있어봤자 뭐 한 1%나 있을까? 1%도 없을 거예요. 근데 미션 오일을 레벨링을 할 때 우리가 5215cc 들어간다. 정확히 넣습니까? 아니에요. 레벨링을 할 때는 코크가 있어요. 오일을 집어넣다가 콸콸콸콸 넘쳐 나올 때 그때 오일 레벨링을 끝내. 그리고 오일 레벨링을 할 때는 시동을 걸어놓고 하죠. 한겨울에 영하 20도에 밖에서 오일이 땡땡 얼어갖고 끈적할 때 미션 오일을 가는 곳은 거의 없죠. 대부분 실내에서 시동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오일의 온도가 20도, 30도는 넘어요. 근데 뭐 40도에 안 맞추면 안 되네. 뭐 50도가 돼야지 정확해. 뭐가 정확한데? 오일의 변화, 오일의 밀도량의 변화가 없는데 도대체 뭐가 정확하냐고. 이것도 지나치게 피곤하게 오일 교환에 대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100도씨에서 밀도 변화가 생기니까 100도를 맞춰서 갈아라.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요. 왜? 100도 정도 되면 오일이 끓으면서 전체 부피량이 약 5% 정도 차이가 나요. 오일의 양이. 근데 미션 안에서 이 안에 오일이 만약에 우리가 교환한 오일이 6리터가 들어갔어. 그러면 100도씨가 되면 5% 이상의 변화가 생기니까 얼만큼 차이? 300ml 정도가 팽창할 수 있다는 거. 300ml 변한다고 미션 오일의 작동 여부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안 줘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에 지나치게 정작 제일 중요한 거에는 자기가 관심을 갖지 않고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션 오일은 엔진 오일 못지않게 교환을 했을 때 주행 느낌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줍니다. 연비부터 운전의 재미나 항속을 했을 때 주행 질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와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맨 엄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맨 제밥에만 관심이 많은 거지. 답답한 거지 나는. 이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미션 필터와 팬은 꼭 깔아야 됩니까? 제가 이 미션 팬을 팔잖아요.
공임까지 해갖고 10만 원 이상의 마진이 생겨요. 이 미션 펜을 우리가 사는 금액이 뭐 10만 8천 원, 뭐 11만 원. 요새 ZF 우리는 정품만 쓰거든요. 이거 이렇게 짭도 되게 많아요. 나한테 영업하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4만 원에 공급해준다고 오면 내가 ZF 정품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정품은 아닌데 ZF랑 똑같아요. 그럼 ZF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노사장님 똑같습니다. 다들 이거 씁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써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공급가가 이렇게 절반 이상 싸니까 노사장님이 소비자들한테 팔 때 18만 원, 19만 원 받지 말고 13만 원 받으면 마진율도 더 높고 가격 경쟁력도 생깁니다. 난 됐어요. 나는 정품 아니면 안 씁니다. 나는 그래서 ZF 코리아로부터 직접 정품을 받는데 무조건 미션 펜 필터를 갈자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사실 5만 킬로, 7만 킬로 미션 펜을 뜯으면 깨끗해요. 그렇게 많이 오염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난 사실 굳이 이거 미션 펜 안 갈아도 됩니다. 찜찜하면 오일을 대신에 2번 갑시다. 한 번 갈 때보다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미션 펜에 가는 것보단 싸요. 근데 2번을 오일 교환, 내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2번 교환하자. 그냥 한 번 넣고 다시 빼고 다시 넣어갖고 레벨링 하는 방식. 나는 그 방식을 제일 좋아해요. 가장 깨끗하게 되고 주행 느낌도 좋고 위험 리스크도 가장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차주들한테 얘기해. 이렇게 갑시다. 그럼 차주들이 나는 미션펜 갈고 싶은데 찝찝한데? 그러면 갈아야지. 그럼 본인이 갈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갈면 돼요. 아니 내가 권하는 게 100% 정답은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본인이 갈고 싶다면 당연히 갈아드리죠. 근데 갈게 됐을 때 비용 부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얘기를 해요. 본인이 수긍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미션 필터와 펜도 무조건 갈아야 됩니까? 이것도 정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미션은 쇳가루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미션은 공회전이 많아. 공회전 할 때도 미션 오일은 계속 돌고 오염이 되는 거예요. 토크 컨버터가 도니까. 공회전이 많고 시내 주행이 많으면 전체 주행 거리는 짧아도 엔진과 미션에는 가혹한 환경이 되겠죠. 그럼 빨리 갈아야죠. 오염도도 많이 됐을 거고. 그리고 희한하게 내 거 미션은 다른 미션보다 쇳가루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갈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정답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면 돼. 근데 10만이 넘었다. 인간적으로다가 이거는 나는 갈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7만 미만에서는 100% 꼭 갈아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10만이 넘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떡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빈이가 저번 주에 갈았던 BMW 420인데 이게 떡져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거는 미션펜에 갈아야죠. 만 떡져 있고 이런데 쇳가루가 엄청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이런 건 갈아야 돼. 얘는 14만 킬로 된 차였거든요. 10만이 넘으면 웬만하면 나는 미션펜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순정 오일을 꼭 써야 됩니까? 이거는 ZF 미션 회사에다 물어보세요. 얘네가 순정 오일이 무조건 좋다라고 대답은 안 합니다. 그냥 기본 오일이에요. 본인이 원하면 순정 오일로 우리가 구해서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내 거 ZF 전용 오일, 벤츠 9G 트로닉스 미션 오일, DCT 미션 오일, 국산 차랑 일본 차, 미국 차에 넣는 ROT 미션 오일, 그 다음에 CVT 미션 오일. 나는 우리 거는 엔진 오일보다 기호 오일이 더 좋아요. 기호 오일은 4기후가 진짜 최고의 성능을 냅니다. 그리고 그 4기후를 길들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같은 첨가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거 엔진 오일을 넣고 감탄하는 분들도 많지만 미션 오일이나 디프 오일이나 TC 오일을 갈고 감탄하는 분들이 훨씬 찐팬들이 많아요. 노보스 글라츠의 기호 오일은 단언컨대 진짜 이지방 진짜 좋아요. 제게 신형 7 시리즈가 마일드 하브 미션들은요. 요 전기 모터가 요 자리에 들어가면서 기어가 감속될 때 덜크덕하고 이 변속 이질감이 되게 심해요. 마일드 하브가 특히 그게 심해요. 플러그인 하브도 그런 게 있고. 근데 이런 ZF나 벤츠의 9G 트로닉스 미션이 들어가면서 마일드 하브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이 모터 시스템이 이 토크 컨버터에 붙는 차들이 감속할 때 덜커덕거리는 게 심한데 우리 거 4기후 베이스의 기어 오일을 넣으면 이게 잡혀요. 되게 신기하죠. 그게 바로 오일 4기후의 점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 느낌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저는 기어 오일에 대해서만큼은 엔진 오일보다도 훨씬 더 제가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좋거든요. 그 시중에 없으니까. 4기후로 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고, 이런 거 말할 때 사실 다른 정비하시는 분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왜? 잘못되면 이게 문매가 장난 아니고. 나는 당당하거든. 왜? 내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수백 대 수천 대로 오일을 갈아서 나한테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일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이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 오일은 내가 여기 얘기한 것들을 한번 돌려보시고 엔진을 통해서 이 열이 그대로 뒤로 오기 때문에 미션 오일은 엔진 오일만큼 굉장히 관심을 갖고 미션 오일도 자주 갈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엔진 오일만큼 자주 갈진 않지만 저는 정답은 아니지만 4, 5만 킬로 미만에는 한 번 먼저 갈고 그 이후에 다음 턴에서는 한 12만이나 이 정도에 갈아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사장은 그런 걸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노사장이 그러는데 이게 정답이야는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이 없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답. 답이 없어요. 얘는.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 오일에 대해서 온도라든가 필터라든가 뭐 순환식들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자르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말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순환식도 정말로 그게 어떤 원리로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오일이 순환하는지를 정확히 오픈해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을 제가 좀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하고 정정할 테니까 순환식에 대해서 맹신하고 순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션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방향으로 미션이 회전할 때 방향하고 맞는지를 저한테 증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리로 가겠습니다.